오늘도 HLB는 공매도의 거친 파산 공세 속에 3%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며칠간의 강한 하락세로 멘탈이 많이 약해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향파가 제시한 삼각수렴에서는 에너지가 응축될 수밖에 없으며 삼각수렴을 벗어나면 당연히 추세의 강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수차례 강조드렸기 때문에 출향파 분석을 신뢰하셨다면 상승이든 하락이든 어느 정도 진폭은 감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며칠간의 방송 중에서 중요 사항을 다시 반추해보며 현실을 직시하고 멘탈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요 저항 라인과 추세가 삼각수렴을 하게 되면 수렴의 끝에서 응집된 에너지가 위든 아래든 강하게 분출하게 될 것입니다. 주요 저항 구간을 넘어서려면 거래량이 동반돼야 돌파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거래량이 살아나지 못하며 출향파가 제시한 주요 저항 라인과 추세선이 수렴하는 구간으로 또다시 밀려들었습니다. 출향파가 설정한 저항과 지지의 삼각수렴 구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폭이 좁아지며 에너지를 응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세의 방향이 결정되면 추세 강도가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출향파 트라이앵글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추세선을 긋는 위치가 분석가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해당 구간에서 증폭될 수밖에 없는 강한 에너지를 좀 더 강조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삼각수렴을 이탈한 이후 주가는 하방으로 방향을 틀었으며 적지 않은 에너지로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웬만한 호재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공매도 공세는 더욱 하방 압력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출향파가 수개월 전부터 제시한 주봉의 저항 라인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항에 부딪혔는데 월봉의 저항력 또한 비슷한 구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봉과 월봉은 이중으로 중첩된 저항력이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향파가 설정한 저항 구간의 에너지는 공매도 세력들도 인지했을 것이며 이 구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락을 주도했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은 예상치 못한 흐름을 보일 때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삼각수렴 구간에서 응집된 에너지는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이미 예상된 수순이라면 오히려 변곡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멘탈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한 악재 없이 공매도 공세로 하락했다면 출향파가 제시한 대응 라인은 매력적인 매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공매도 공세라는 명확한 하락 이유가 있다면 상승 이유 또한 명확해질 것입니다. 공매도 잔고는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게 되면 숏 스퀴즈라는 이름으로 대상승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며칠간 방송한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짧게 요약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출향파의 차트 분석을 신뢰하십니까? 숙련되지 않은 투자자라면 차트에서 어느 부분이 저항이 있고 어느 부분에 지지가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을 하나씩 그어주면 비로소 안 보이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며 저항과 지지 라인도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동안 강조드렸던 저항과 추세 라인의 삼각수렴은 선을 그어드리지 않으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출향파가 이렇게 선을 그어드리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항이나 지지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분석가마다 제각기입니다. 특히 저항 라인은 숙련된 노하우는 물론이고 거래량과 각종 보조 도구를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차트만 봐서는 쉽게 파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추세선은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쉽겠지만 일반적으로 숙련되지 않은 투자자라면 저점에서부터 추세를 이으려는 경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출향파와 다른 분석가의 추세 라인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출향파 트라이앵글이라고 명명한 삼각수렴 구간은 다른 분석가한테는 들을 수 없는 얘기가 될 것이며 만약 비슷한 분석을 한 분이 계시다면 출향파 흉내내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신뢰하고 말고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을 것입니다. 출향파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출향파의 분석을 신뢰한다면 최근의 강도 높은 하락 파동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함입니다. 물론 삼각수렴의 에너지가 상승 각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응축된 에너지가 삼각수렴을 벗어나서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다면 마찬가지로 상승 에너지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며 여기에 모멘텀까지 더해져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출향파 분석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겠지만 출향파 분석을 신뢰하셨다면 상승이든 하락이든 어디든 크게 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인지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예상된 하락 파동의 멘탈이 흔들린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치가 있다고 믿는 상황에서 가격만 하락했다면 좋은 물건을 싸게 사게 됐다는 희열을 느끼셔야 정상적인 투자자의 멘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 증시는 대체로 강세를 보였으며 미국 3대 지수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와 아시아 주요 증시들은 대체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건설업과 운수장비가 강세를 보였으며
제약바이오 섹터는 0.29% 하락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역시나 미국 제약바이오주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코스피 제약바이오가 커플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금융과 건설이 강세를 보였으며 제약바이오는 0.5% 하락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제약바이오 섹터는 대하락 파동을 딛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최근에는 추세선을 이탈한 모습입니다. 아직 이탈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라인 안쪽으로 재진입하는 것은 그다지 저항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추세라인이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복귀해야 긍정적인 예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HLB와 지수업종 차트를 비교해보면 최근 코스닥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섹터와 HLB는 지수와 이격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국홀딩스가 이틀 연속 상한가에 안착하는 등 공개 추천 종목은 어제와 오늘은 많은 종목들이 목표가를 터치하며 지수의 약세에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투자 관련 조력을 받는다면 매매일지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진시장에서는 당연한 권리이지만 아마도 국내에서는 출량파처럼 매매일지를 공개하는 주식 전문가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출량파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추천한 종목의 모든 영상 자료와 매매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공개하고 있으며 보시다시피 추천 성과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멤버십 추천 종목은 여전히 지수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매매일지를 공개하면서 추천 성과까지 좋다면 출량파 VIP 멤버십에 참여하는 것도 투자 자산을 늘리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개인이 받아주었으며 코스닥 또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개인이 받아준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현물은 물론이고 선물 시장에서도 2,800계약을 순매수하였습니다. HLB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이 무려 7거래일 동안 순매도한 매물을 개인이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1개월 수급을 합산하면 외국인은 83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46만 주를 순매도하였으며 반면 개인은 119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금일 거래 금액에서 차지한 공매도 비중은 17.64%로 소폭 감소했지만 최근 9거래일간 이어진 공매도 세력의 폭주세는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 5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512만 주이며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HLB를 총평하자면 출량파 트라이앵글에서 중첩된 에너지는 물론이고 주봉과 월봉의 저항 라인이 이중으로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하락의 에너지가 증폭되어 하방 압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악재 없이 하락한 주가는 결국 바닥을 찍고 반등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하락했다면 출량파가 제시한 추가 대응 구간에서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게 됐다는 희열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